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누구보다 앞서야 할 것 같고, 멈추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사람의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께서는 서두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마음이 급할수록 더욱 한번 멈추어 생각해라. 그 한 걸음의 여유가 후회를 막아주는 지혜가 된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래된 지혜가 뜻밖의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자께서 제자에게 들려준 짧지만 깊은 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주 사람들과 다툽니다. 말을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말에는 가림이 없어야 하되 마음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 이 짧은 한마디에 사실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서 비롯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지 않으면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란 건 반드시 꾸며서 예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의 중심에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공자는 제자에게 너는 왜 그 말을 하려 하느냐? 그 말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냐?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냐? 제자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사실은 이기심, 오해,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하라는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라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화려해도 그 말이 나오는 마음에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반대로 말이 조금 서툴러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울 때 단어 선택이나 목소리 톤 같은 겉모습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말에는 가림이 없어야 한다. 억지로 꾸미거나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반드시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 말하는 순간 상대를 존중하고 그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면 이 공자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마음이 존중과 배려로 가득할 때 그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있는 의도와 태도에 더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지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보다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길래 그런 말이 나왔을까에 마음이 더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공자의 말씀처럼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이야기하려는가, 상대에게 예를 갖추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친한 이웃분이 조용히 제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어제 딸이랑 또 싸웠어. 내가 그 말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그 순간엔 너무 화가 났거든. 그분은 평소에 아주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음을 다 바치신 분인데 막상 딸과 이야기할 때는 늘 감정이 격해지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진짜 딸 걱정돼서 한 말인데 딸은 또 잔소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 진짜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불안과 화를 딸한테 쏟아낸 거였을까? 사람이 하는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그 안에 감정이나 상처 혹은 불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의 말씀처럼요. 말에는 가림이 없어야 한다. 꾸며서 억지로 좋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그 말이 나오는 중심에 상대를 향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그분은 나중에 딸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말 잘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본 다음 조심스럽게 꺼냈다고요. 말이란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단단하고 따뜻할수록 말은 꼭 유창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길은 울퉁불퉁한 흙길이었지만 공자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단정한 걸음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스승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길가에서 다가왔습니다. 공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듯했지만 이의를 갖추기는커녕 갑자기 거친 말과 비웃음을 섞어 공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성인이래? 배운 걸 떠든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그런 말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함께 있던 제자 자공은 그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제자 자공은 당장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저자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는 자공의 팔을 조용히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공아, 큰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바람이 불어봐야 알 수 있다. 화내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일 수 있단다.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화를 다스리는 건 깊은 인내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법이지.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천천히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공자의 눈빛은 고요했고 발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공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섰던 것을 부끄럽게 느끼며 스승의 넓은 품과 차분한 태도에서 말 없는 가르침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자공은 화를 다스리는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참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상처받고 화내는 순간 사실은 상대보다 내가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더 강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고 조용히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년이 된 지금 우리는 화가 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진짜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50대 여성 은희 씨. 평소 시어머니와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약간의 거리감은 있었지만 적당한 예의와 배려로 오랜 시간을 잘 지나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조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걸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아이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니? 이럴 땐 엄하게 키워야 하는 거야. 순간 그녀는 마음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도 힘들었고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내 아이고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은데. 은희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진 않지만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 뒤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통화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잘한 걸까? 그냥 참기만 한 건 아닐까? 조금은 서운하고 또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내가 화 안 내줘서 내가 더 미안했어. 고맙다. 너 참 어른스럽구나. 말로 이기려고 했던 마음보다 화를 참은 자신의 선택이 더 큰 울림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지요. 공자가 제자들과 여행을 하던 중 한 마을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공자 일행에게 물 한 사발을 가져다 주었지요. 목이 마르던 제자 자공은 그 물을 단숨에 마셨고 그때 공자는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배고플 때 밥을 먼저 먹는 건 괜찮다. 하지만 목이 마를 때 함께 있는 이들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은 사람 사이에 유일한다. 자공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다음부터는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먼저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큰 도리뿐 아니라 작은 예절과 배려가 결국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작은 예의는 큰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큰 실수보다 작은 무례 하나에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는 것, 누군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피곤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태도 속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요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예의를 잃으면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이 되고 나면 말보다는 태도와 눈빛, 작은 행동 하나에 더 마음이 움직입니다. 60대 초반의 미정 씨, 평소 남편의 친구 부부와 자주 왕래하곤 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면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고, 미정 씨도 그런 자리를 나름 소중히 여겼다고 해요. 가깝게 지내려면 이런 작은 만남들이 참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날도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 친구의 아내는 식탁에 앉자마자 말도 없이 자기 앞에 반찬만 챙겨놓고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무슨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미정 씨는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어색해졌다고 해요. 같이 먹는 자리에서 누구 하나라도 다른 사람 먼저 챙기려는 모습이 보이면 그게 참 따뜻하잖아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미정 씨는 못내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그런 감정을 말끔히 씻어낸 일이 있었어요. 남편 친구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담갔다는 김치를 가져왔어요. 미정 씨는 대수롭지 않게 김치통을 받으려는데 남편 친구 아내가 이거는 언니 거예요. 내가 따로 담아놨어요. 언니는 묵은 김치 좋아하잖아요. 순간 미정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김치 한 통이 그토록 따뜻하게 다가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말이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생각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괜히 하루 종일 가슴이 찡했어요. 미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예의가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말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 사람이 느끼는 정이고 배려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이제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먼저 작은 행동을 살핀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젓가락 끝,
물컵을 미리 건네는 손길, 김치 하나 더 얹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 속에서 관계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공자의 말씀 중 작은 예의가 큰 덕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 사소한 마음 씀씀이가 결국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크지 않지만 깊은 예의, 가볍지만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가 저를 속였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조용히 웃으며 누가 너를 속였는지를 따지기보다 다시는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 애쓰는 건 더 큰 물기를 만드는 일일 뿐이야. 이 말을 들은 제자 자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머무는 마음이 지금의 자신을 가장 괴롭힌다는 것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배신, 나 자신의 실수와 후회까지도요. 공자는 그 마음을 억지로 잊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기억에 계속 매달리는 순간 우리 삶의 지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저 지나간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에게 분노를 품는 건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초반 지숙 씨, 젊은 시절, 삶이 팍팍하던 어느 시기에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에게 큰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둘은 학창 시절부터 서로의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기에 지숙 씨는 그 부탁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건 단순한 무책임이었고 결국 지숙 씨는 돈도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 상처는 깊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한 걸음 물러서고 사람은 믿으면 안 되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되뇌었다고 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고 뜻밖의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땐 정말 미안했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려서 제대로 잠든 적이 없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용서해줘. 그동안 지숙 씨는 그 친구만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된 건 아니었지만 더는 그 기억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지금의 내 삶이 작아져요. 놓아주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지금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지숙 씨는 조금 더 웃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면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아픔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중년의 삶에서 배워야 한 노움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다면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너무도 단순해 보였지만 듣는 이들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고 해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남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건네곤 하지요. 자신은 무시받으면 화가 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정작 누군가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고 넘겨버릴 때가 있지요. 공자는 그런 마음가짐을 단호히 경계했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 문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날 제자가 말한 짧은 질문에 공자는 더 긴 설명 없이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그 한 문장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먼저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기. 그렇게만 해도 세상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윤정 씨, 10년 넘게 소중히 이어온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생일이면 선물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인생을 응원해주는 그야말로 인생 친구들이었지요.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슬쩍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좀 힘든가 봐.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농담인 듯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말에 어딘가 뾰족한 느낌이 스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윤정 씨는 문득 오래전 자신이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해요. 자신도 모임에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오르내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였지요. 당시엔 너무 놀라고 속이 상해서 많이 힘들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싫었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었지요. 윤정 씨는 그날 모임이 끝난 뒤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듣고 너무 힘들었어. 혹시 그 사람도 그런 기분일까 봐 걱정돼.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지내보면 어때? 그 말은 질책이 아니라 조용한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저는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그 친구는 순간 당황하며 멈칫했지만 얼굴이 붉어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미안해, 그럴 줄 몰랐어. 내 말 들으니까 나도 좀 찔리네. 진심으로 고마워. 그날 이후 모임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조용한 용기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한번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을 수 있다는 걸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살며시 건넨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은 예민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나이 들수록 관계는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는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을 말을 안 하는 것, 상대가 불편해할 행동을 피하는 것, 그런 배려가 결국 나 자신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공자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는 결국 내 관계를 흔들고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행동은 삼가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